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코스피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예, 시작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보합 또는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지난 주말의 열기가 그대로 돌아와서 또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4,898.88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지금 이 시각의 신기록입니다. 4,898.88. 그리고 지금 이 시각의 현재 지수는 4,897. 그거보다 조금 낮은데 거의 역사상 최고치 기록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 이상 올랐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가 1000에서 2000 돌파하는데 18년 걸렸습니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 그런데 2000에서 3000 돌파한 거 이게 2007년에서 2021년까지 14년으로 조금 단축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00에서 4000 되는 거 4년밖에 안 걸렸고요. 특히 4000 된 게 2025년 10월 27일이에요. 10월 27일, 6개월도 채 안 됐죠. 그런데 4천에서 5천, 뭐 이번 주 돌파한다면 4개월 만에 5천을 돌파하는 정말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5,000피가 이번 주에도 뭐 가능하다 이런 가시권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지적은 아직 우리 코스피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여전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권 거래의 규제 이런 것들이 선진국 시장보다는 뭐 시시콜콜 이것은 하라 마라 하는 규제가 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보다도 더 심한 것은 사실 대주주의 횡포 이게 상법 개정으로 많은 어떤 대주주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좀 잘 된다 싶으면 쪼개기 하고 M&A 하고 맞아요. 쪼개기 합치기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주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몇몇 소액주주들이 주주들의 의견을 아주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물리쳐는 방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지금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느 순간 하루에 훅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또 하나는 회사들 종목들 간에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은 엄청나게 오르는데 그 종목이 상위 몇 %에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게 몇몇 좀 부진한 업종에서 안 될 경우에 역으로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좀 투자가 일시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작년까지만 해도 심각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똑같은 종목을 증시에 상장하면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에 비해서 한국 증시에 상장하면 가격이 50% 이상 더 평가를 못 받는 그야말로 굴욕적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진일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전반적으로 새해 들어서 코스피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것은 맞아 보이고요. 특히나 10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지금 신고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신고가라는 게요. 역사상 그 회사가 태어난 이후 또는 상장한 이후에 가장 높은 시세라고 그러는데 보통 일반 기업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신고가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일 이달 들어서 117개 종목에서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만큼 뜨겁다. 이 117개라는 게 코스피 전체의 13%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또는 15% 정도 내외의 인기 종목들은 그야말로 오늘 새 기록 세우고 거기서 또 내일 새 기록을 세우는 폭풍 그냥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업종별로
현재 반도체가 가장 뜨겁고요. 예. 반도체라는 이름만 달아도 지금 주가가 아주 폭발하는 그런 장세인데다가 거기다가 최근에는 자동차가 또 불이 붙었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자동차라서 불이 붙었다기보다도요. 이게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예.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요구하는 피지컬 AI를 현대차가 해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기대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물리적 공간에서 제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주가가 폭발하고 있고요. 또 방산주. 자, 지금 전 세계 환경이 상당히 안보 환경이 엄중합니다. 그린랜드에서도 지금 심지어 나토국하고 미국이 한판 붙을지도 모른다. 그린랜드 소유권을 둘러싸고요.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유럽이 안보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방산주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방산주 또 피지컬 AI주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게 잘 되니까 증권사 지금 수익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식을 빼고 나면 거꾸로 한 반 정도의 절반 되는 종목은 오히려 시세가 하락하고 있거나 또는 전혀 햇볕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양극화 현상도 다른 어느 나라 증권시장보다 우리 증권시장이 지금 극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한편 금융당국이 국내 레버리지 ETF 규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면 가장 뜨겁게 오르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이 예. 삼성전자 지수도 3배의 지수를 추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왜 이런 상품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 또 이에 따른 문제는 없을까요, 박사님? 예, 레버리지 ETF 하니까 너무 좀 용어가 좀 생경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2배 내지 3배씩 자기가 10,000원 투자해도 이 주식이 올랐다 하면 10원 올랐을 때 그 3배인 30원을 먹고 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3배 손실을 본다 하는 판돈을 키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란 말이 그 지렛대거든요. 그러니까 지렛대를 놓고 그것을 물건을 움직이면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원리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태우다 보면 그 지렛대를 올리던 사람이 자구가 나서 쓰러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게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내가 많은 투자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100원 올랐으면 100원 먹고 100원 떨어졌으면 100원 손실을 보면 되는데 지금 이게 미국이나 홍콩 같은 데는 같은 삼성전자를 놓고도요. ETF 상품은 지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지수가 10% 오르면 20%를 쳐주는 겁니다. 반면에 10% 내리면 20%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판돈을 켜서 만약에 올라가면 대박이 나고 또 내려가면 그야말로 대쪽이 나는 엄청난 위험 부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는 아예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ETF는 지금 2배까지가 나와 있는데 예. 이 ETF는 한 종목은 안 되고 10개 이상 종목을 합했을 경우에만 금융당국이 심사를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김용범 우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당국에다가 아니 왜 우리나라는 이런 레버리지 없느냐. 한마디로 곧버스나 인버스 이런 더 크게 판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없느냐 한번 검토해봐라 이러면서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상품을 놓고도 해외에서는 이미 2배, 3배로 판돈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까지만 해도 좋은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선물 투자나 좀 통이 크세요. 한국 그래요? 투자자들이. 네. 통 큰 투자, 뉴욕 증시나 유럽이나 홍콩 증시에 통 큰 이 레버리지 투자하는 사람의 국적을 따져보면 한국이 1등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 좋아서 나는 판돈을 키우는 게 좋아해서 홍콩 나가는 사람, 서학개미로 미국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달러가 우리나라로 유출이 돼서 환율이 붕괴된단 말이죠.
어차피 미국서, 유럽서 하는 거라면 우리도 한국서 삼성전자를 갖다 놓고 레버리지 2배, 3배 뻥튀기 한번 해볼까? 적어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김용범 실장의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뻥튀기 판돈을 키워놓으면 기회도 많지만 위험도 큰. 그렇죠. 뭐 그야말로 굉장히 엄중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냥 예. 정말로 불튀기는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짧게 이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율이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환율 관련해서는 지금 뭐 방어 총력전에 나서고 금감원이나 은행이나 보험사 이렇게 소집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붕괴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국제 수지 흑자, 경상 수지 흑자 사상 최고인데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행의 환율 담당, 외환 담당 간부들 긴급 소집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꾸는데 현재 은행마다 경쟁을 해가지고 환전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거 좀 너무 수수료가 낮으니까 너도 나도 지금 돈 바꾸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데는 수수료를 많이 매겼으면 좋겠다. 반대로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바꾸는 거. 이게 요즘 유튜브나 메타 같은 걸 하면 그 인플루언서들 달러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렇죠. 저도 유튜브를 좀 하고 있는데 예. 달러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그게 우리나라 환율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게 바꾸는 돈은 수수료를 거의 안 받겠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달러가 좀 머물도록 하겠다라는 고육지책이긴 한데 그러나 현재 지금 환율이 워낙 지금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방위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 한편 주택담보대출, 이 주담대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3%대는 뭐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 영끌족들에겐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이게 높은 금리는 6%가 훌쩍 넘어 있습니다. 조만간 7%가 열릴 거예요. 왜냐? 한국은행이 한동안은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환율 문제 등등 이런 복병이 생기면서 자, 다시 금리를 내리기 어렵겠다. 또 실제로 한국은행은 당분간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것은 거래소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이제 다시 금리 올라가는 모양이다 하고 주담대 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요. 2020년 또는 2019년 이때 엄청나게 돈을 풀었습니다.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고 그때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다 보니까 많은 연끌하는 분들이 그때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빌려서 집을 샀어요. 예. 그런데 보통 그 금리가 5년이면 다시 갱게 리발빙 해야 되거든요. 그 시점이 작년 말부터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풍 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1%대로 금리나 2%로 받았던 사람이 6%나 7%로 금리 폭탄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누가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금융시장에서 연끌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연끌 투자자로서는 또 한 번 고금리의 실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박사님 계속 기다렸었던 게 미국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이게 이야기 냈잖아요. 대만은 뭐 거기 공장 짓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습니다. 최애국 대우 받는 거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설명해 예, 이거 주시겠어요? 진짜 우리 경제에 올해 최대의 복병입니다. 반도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쟁력 가장 높고 또 가동률도 1등이에요. 어떤 산업보다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반도체고 예. 사실 국제 학교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그러지 않고 반도체 리퍼블릭, 세미콘덕터 리퍼블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그만큼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는 WTO 협정에 의해서요. 2020년도 이전에 이미 반도체는 관세를 한 푼도 서로가 안 매기겠다. 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관세가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WTO는 없다. 나의 사진에 WTO는 없다.
그리고 반도체 관세를 때리는데 아니 지난 주말에 하워드 러트닉 장관, 상무장관이 100%를 때리니까 그러니까 100% 이건 관세가 아니라 폭탄이죠. 이렇게 때리면 우리나라 반도체로 그야말로 날벼락이 되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100% 때린다는 데에 어떤 최종 목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100% 관세를 공포를 줘서 100% 관세 안 맞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 차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세금 깎아줄게. 그래서 반도체 미국에 공장 세워. 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지금 공장 막 짓고 있고 또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야. 새로 지어. 이러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걸 새로 가뜩이나 환율이 무너지게 되는 것도 우리나라의 투자가 미국으로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이런데 이 반도체 공장마저 미국에 지어라 그러면 환율,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그야말로 날벼락이고 이 대목에 협상 정말 잘해야 될 것으로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공장 짓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추가로 지어라 해서 짓는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추후에 이렇게 공장을 지으면 우리 쪽으로 추가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세월이 지나면 거기서 번 이득이 배당으로는 돌아오지만 그러나 이제 일자리는 다 미국의 일자리 또 미국에 짓는 공장은 미국의 조세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나라에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당장에 이래 돈이 나갈 수 있다는 공포. 이것도 환율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작년에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팩트 시트 만들었습니다. 그때 반도체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 다른 나라 혜택을 받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보다는 우리가 좀 더 좋은 혜택을 한국에는 줘야 된다. 이렇게 협정을 해놨습니다. 그 대목은 굉장히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정말 잘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대만이 열어도 너무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를 15% 낮춘다는 조건으로 반도체 공장 5개를 짓겠다. 그리고 거기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런데 우리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이미 약속했는데 예. 그것은 반도체 공장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럼 대만처럼 하려면 2,500달러가 또 나가냐? 이건 안 되죠. 정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고요. 이 반도체 협상 이 대목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이 변수. 물론 뭐 미국이 한국이 타격을 받으면 미국 똑같이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마 한국에 가혹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반도체 업계로서는 중대한 어떤 운명의 갈림길을 맞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라도 반도체 관세가 100% 부과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일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집중해서 관련해서 협상을 또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